다이어트고요. 다이어트의 뜻이 크게 두 종류인데요. 먹는 거 또는 먹는 걸 이용해서 살을 빼는 거를 다이어트로 쓰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거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균형을 잡으면 몸에 균형을 잡으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는 당연히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집중할 테고요. 우선 휴먼 영양학백과 그 특한 휴먼 인간 그 책을 좀 기준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나 이런 과학계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요거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따라서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모범생들이시니까 잘 따라 하실 텐데요.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 피라미드 이런 거 많이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때도 이렇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어라 했는데요. 과연 맞느냐? 많은 경우 보면 그 농산품, 생산품의 그 프로덕트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이렇게 포뮬레이션 한 경우가 꽤 있더라. 이런 것. 그래서 이거대로 따라 했더니 몸이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이런 이제 같은 뷰를 드리고요. 이런 거 보면 기억해 보시면 이제 뭐 직방, 시리얼, 우유,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좀 많이 제어가 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뭐지 우리 사전에 우리 강의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균형이고요. 특히 생명체도 균형이죠. 자연 현상의 균형이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음양의 원리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하려고 이제 식욕과 호르몬 균형 이제 적었는데요. 호르몬들이 균형을 잡아야 이것들이 이제 식욕도 균형을 잡고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식욕 문제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몬들이 각 시추마다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비하는 거 몸에서 그다음에 몸의 인테이크 받아들이는 것이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겠고 나중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 관련된 이제 식욕 관련된 호르몬들이 크게 네 가지가 이제 발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인슐린 호르몬은요.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의 그 당 농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당을 흡수를 잘하게 돼요. 인슐린과 함께. 인슐린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당 흡수를 도와주게 되는데 인슐린 리셉터에 붙으면 당 흡수를 활성화합니다. 그러고 그 신호가 이제 뇌에 전달이 되면 이제 식욕이 더해져서 그만 먹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이제 인슐린 농도가 낮거나 특히 이제 일형 당뇨의 경우 심하죠. 또는 여기에 이제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가 작동을 해야 이제 세포에 당 흡수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능이 떨어져요. 당 저항성이라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생기는 게 이형 당뇨의 주범은 그런 것도 생기게 되는 또한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PPY라는 그런 펩타이드인데요. 그 이제 소장에서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이제 식욕을 뇌에 전달해서 저하가 되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 이제 반면 공복이 되면 위막에서 그렐린이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호르몬을 펩타이드고요. 그러면 이제 그렐린이 뇌를 전달해서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공복이 되면 배고프니까 먹어라 하는 거고요. 먹었으면 그만 먹어라. 이게 이제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면 그 작용으로 그렐린의 농도가 평균치보다도 더 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다시.
어려워지는 그 요인이 되는. 또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이제 렙틴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그러면 이제 식욕을 저해서 그만 먹게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렙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적게 분비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 또한 이제 인슐린과 또 유명한 호르몬, 글루카곤 관계인데요. 음식을 섭취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 당 농도가 높아지면 이자로 인슐린이 되고, 그러면 세포 흡수가 높아지면서 간에서는 그 글루코즈 농도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글리코겐이라고 하죠. 글리코겐 이제 저장해서 나중에 급할 때 쓰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블러드 슈가 농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정상인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혈중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반대로 슈거 레벨이 낮아지면 이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글루코겐으로 저장됐던 게 이제 글루코즈로 분비가 돼서 혈액으로 이제 슈거가 분비가 되면 이제 혈중 농도를 당 농도를 높여서 이제 밸런스를 가져서 유지가 되는. 근데 이제 글리코겐이 양이 우리 회원님께서 박성현 회원님이셨고요. 올리셨지만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몇십 분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좀 이따 이야기했습니다만 긴급 순발력 필요로 할 때 그거 태우기 위해서 에너지로 쓰는 저장을 해놓는 것입니다. 기왕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 글루코즈가 에너지원인데요. 에너지원은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 배웠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돼서 이제 채소 단위가 이제 글루코즈 당이고요. 설탕도 이탄당이에요. 설탕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당이라고 부르고. 포도당이 글루코즈고요. 그다음에 과당이 프룩토즈고요. 되는데 과당은 문제가 이제 많죠. 보통 적게 있으면 괜찮은데 보면 그게 당도가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런 불균형을 심각하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같은 양이라면 글루코즈가 낫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에너지원의 첫 번째 에너지 소스가 이 글루코즈입니다. 포도당. 그래서 우리 뭐 갑자기 뭐 실신하거나 뭐 너무 기력이 없거나 뭐 포도당 주사 맞았습니까? 그러면 기운이 나죠. 또는 피로할 때 포도 주스 마시면 기분이 좋죠. 포도당이고요. 이건 편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방 쓸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소 중에 그다음 단백질인데요.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요. 포도당 다음에. 그다음에 글리코겐이 다 소모가 돼서 현체에 다 썼네. 그다음에 이제 수표 쓰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한번 바꿔야죠. 받아주는 사람이 좀 받으면 되겠지만 수표가 되겠고요. 단백질. 그래서 이제 또 단백질이 가수 분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 지방이 있죠. 지방은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은 금괴라고 할까요? 금괴 우리 자기 뭐죠? 금고에 넣어둔 금괴. 그게 이제 3단계 깊이. 지방은 가장 태우기 싫어해요. 뭐 그렇게 진화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씁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은 우리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제 그걸 태우고요. 그다음에 더 태울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일 안 태워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라 하면 주로 우리 지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 빼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포도당 다 써야 되죠. 그다음에 이 단백질을 할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단백질을 다 우선 소모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방이 빠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먹는 거 제한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지방까지 빠지고 있다면 대단히 잘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됩니다. 노란 거 보니까 이게 좀 팻셀처럼 보여서 지방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영양 보조제 오메가 3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오메가 3, 오메가 6. 이 간에서 이런 전구체로부터 이제 알파 리놀레 아시드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는데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효소들에 의해서.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적당하면 균형을 맞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자연식으로 하면 자연으로부터 적절히 섭취하면 이게 균형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맞춰 있게 지금 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맞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표시해야 되겠죠. 생존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서는 생존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EPA, 그다음에 이제 EPA, 그다음에 DHA 이런 거 우리 영양제 오메가 3 보면 다 이런 성분이에요. 대부분 EPA나 생선 공개하는 것들 대부분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했지만은 뭐 잘 먹으면 도움은 되죠. 하지만은 이거 먹었다고 그것이 다 좋은 오메가 3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요. 이쪽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항염증, 시그널이 신호 전달이 이쪽에 주로 일어나고요. 이쪽에 오메가 6, 아라케 아시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염증 신호를 전달해 주는 그런 지방산들이에요. 그래서 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 이거 밸런스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반응을 해서 백혈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래야 그 외부 환경의 자극에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중요한 반응인데요. 현대 생활에는 이제 너무 과하니까 과염증 상태가 만성 염증 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에너지 소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우리 식이 우리 먹는 것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맞습니다만은 현대 생활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오메가 3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거의 1대1 또는 4대 1 이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다 곡물로 재배하고요. 대부분 사료 옥수수 먹이고요. 옥수수에는 오메가 3 함량이 높고요. 또 그 사료를 먹은 것을 가지고 물고기도 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산물들, 그 사료를 먹은 육식 동물들, 또는 양, 서양에서는 또 우리 소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또 부산물들 모두 다 갈아가지고 또 사체 포함, 또 어류에 사료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가공식품들의 상당히 대부분은 오메가 3와 6 비율이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돼 있다. 이게 수십 대 1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식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게 되는 거죠.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물론 효소들이 이게 변환합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비율을 몇 배도 아니고 몇십 배가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가능하면 움직여서 섭취해야지 이것을 이제 영양제에서 하면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보다 또 산화되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잘못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는데요. 산화된 거 잘못 먹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움직여서 예를 들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거 부족하다. 오메가 3 그렇다면 하루에 한 끼, 뭐 고등어 한 토막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셔가지고 자연식이요법으로 이걸 밸런스를 맞춰간다. 그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나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체에
유전체로 보면 90%가 이 박테리아들의 유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뭐 킬로그램으로 보면 뭐한 2.4kg 뭐 아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 유전 정보로 보면 사이즈 때문에 그러겠죠. 개수 때문에 그런 거죠. 세포 개수비.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이제 사람의 일생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 다양하게. 크게 이제 네 종류를 박테리아 종을 구분해서 써놨는데요. 그 종류를 보면 다양하게 바뀌더라. 그리고 아이 때도 모유를 먹은 아이와 그다음에 분유를 먹은 아이 그리고 이유식, 솔리드 푸드, 이유식을 한 아이의 그 균의 장내 세균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달라지더라. 가능한 이게 자연적인 거겠죠.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프로테오박테리아가 거의 없네요. 어머니 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자라면서 바뀌는데 여기 때도 이제 좀 영양성 공급이 수월치 않으면 이런 특정 균들이 종류들이 많아지는 거죠. 애가 많아지고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생체 대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사람의 이런 다양한 조직에 있어서도 다양한 균의 종류가 다르고 환자와 정상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균들이 다르다 이런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균의 역할이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대장이 가장 많겠죠. 대부분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려진 것은 이런 대장의 장에 이런 세균들인데요. 장의 세균이 그리고 장 그리고 뇌, 즉 마이크로바이옴, 균, 겉, 장, 뇌 이 세 가지 축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예를 들면 이 박테리아 이 장에 균이 낸 호르몬들을 이게 받아들여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뇌에 전달이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예고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논문도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수렵 채집 생활 구석기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의 몸이니까요. 몸이 진화를 합니다만은 이 진화 속도를 우리 문화의 또 훨씬 빨라서 진화의 속도가 몸의 상태가 이 문화의 상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는 대략 구석기 시대의 몸이다. 유전자 상태로 보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에 맞는 음식이 우리 몸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의미가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하기는 힘들죠. 현대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하게 문화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것이 타협을 해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한 얘기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할 때 어떤 맛있는 꿀이나 과일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화하고 그러면서 맛이 먹을 때 자체도 이제 행복하지만 그 단맛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소화하고 이럴 때 장내 세균들이 그런 걸 분비한답니다. 세로토닌 전구체들.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뇌로 전달이 되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먹은 쌀을 어디서 먹었고 어디에 가서 꿀을 먹었는지를 더 잘 기억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기억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연구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의 시작 그리고 수많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호르몬들, 화합물들, 유기화합물이 신호를 이렇게 세 축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생관계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적절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까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고려한 다이어트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이유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런 거 먹지 말고 가능하면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많이 먹다 보니까 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스레시홀드라고 하는데요. 생명체에서 어느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는 어느 이상이 되면 이제 활동으로 쓰이고 어느 그 이상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그것은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범위가 있는데 모든 것이 종류마다 그 범위가 다르겠죠. 정서적인 범위가. 근데 현재 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양이 많이 흡수가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 뭐 고기, 육류 특히 굽은 고기 나와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주로 말하죠.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거기 단백질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거기에 이제 혈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있고 그것이 또 햄 그룹이 있고 힘이라고 하죠. 색소가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염증 물질이 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높아. 만성 염증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적절하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서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는 자기 몸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것은 이 범위겠구나. 각 음식 요소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슈거 이것도 대단히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인데요. 이게 외식을 하거나 인스턴트를 먹으면 이 슈거를 흡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당도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 CP 브릭스라고 하죠. 12% 농도인데요. 슈거의 농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에서 그렇게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슈거도 염증 유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무설탕 해가지고 그런 제품이라고 하던데 그때 또 속임수를 쓰는 거죠. 과당을 집어넣고 설탕 먹지만 더 나쁜 과당이 들어있는 거죠. 더 나쁜 액상 과당 그런 것들이 우유도 있는데 우유도 적절히는 도움이 될 텐데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알러지 있는 분 또는 이제 우유에는 카세인 단백질이 또 염증 유발해주고 또 당연히 식품 첨가제들이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나 외식보다는 직접 자기의 조리를 가능하면 그래서 이 원재료를 가능하면 익히는 정도 추가 조미를 하지 않고 그런 수준에서 가능하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런 데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양한 다이어트 중에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이게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를 좀 채식도 해보고요. 좀 해봤지만 좋은 다이어트를 좀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거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식이 탄수화물이 한 60% 그리고 단백질이 한 20, 25%, 2, 30%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한 1, 20% 이렇게 되는 이렇게 대강 보면 러프하게 보면 6대 3대 1, 막 이런 정도로 되는 다이어트 방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런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연에 가장 많이 좀 이렇게 그런 함량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유와 이런 동물성, 식물성 이런 걸 다 조합을 잘 보면 핵심은 우리 인간의 이제 잡식성이라는 것이죠. 진화를 한 거.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이 이제 좀 섞입니다만은 회식을 한 5개월, 6개월 좀 해봤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장점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 섭취가 메이저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생물성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좋은데 혈당 수치를, 저는 약을 안 먹고 이제 당뇨를 조절을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조절이 좀 당 혈색소 수치가 좀 뭐 안전하지만 그래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안 좋은 범위, 또 뭐 괜찮은 범위 내에서 좀 안 좋아져서 좀 지금은 좀 혼합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대략 일반적인 사람은 그 범위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당분을 좀 제어해야 되겠다. 저처럼 예를 들면 당뇨가 좀 있다든지 또는 좀 뭐죠? 그러니까 좀 살을 좀 뱃을 좀 빼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있으면 이런 다이어트, 좋은 다이어트를 좀 추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살을 빼는데요. 이게 이제 체지방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주 목적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우선 과다한 당분을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지만 어 다른 지금 지방 이 성분들보다도 지방이 먹는다고 다 지방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이 과잉한 것이 지방으로 변환돼서 지방산이 되는, 그래서 저장이 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 아까 세 가지 순서, 탄수화물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단백질 태우고 그다음 지방 태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근육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육에서 태울 수 있는 단백질은 태우지 못하는 근육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 원인인 탄수화물 우리 흡수를 먹는 것을 제어를 해야만 지방을 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제어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추천하는 것이 60보다는 10% 정도. 좀 어렵다면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서 혈당을 좀 유지를 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지방을 3대 3. 그래서 4-3-3 전략으로 축구 같은 데로 4대 3대 3.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4-3-3 전략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조언에 들어간다. 당뇨 환자에 특히 중요한 혈중 당 농도를 안정한 조언에 있게 한다. 그런 개념에서 좀 더 개념이 나고요. 4-3-3 수준 정도 좀 더 개선을 한다면 보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5대 3대 2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 정도면 적합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탄수화물은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될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곡식을 곡류를 먹어야 되겠고요. 쌀보다는 현미, 그죠? 통밀, 통보리 이런 것들 먹어야 되고요. 밀보다는 보리보다는 쌀이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글루텐 때문에 그렇죠. 글루텐이 또 염증 유발 물질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 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할 텐데요. 그 해독 작용을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게 이제 독성 물질 때문에 염증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어하는데 과다하게 밀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글루텐 저항성이 있다거나 몸에서 알레르기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밀보다는 우리 곡류, 쌀, 보리 이것들이 3분의 1 정도 적습니다. 또 하나는 밥도요. 식은 밥을 냉장고에 하루 보관해서 드시면 이게 글루텐 함량이 3분의 1 떨어져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좀 체크해봤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맛은 없죠.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이라 이게 글루텐 함량이 떨어지고 당도를 우리 혈중 농도를 낮추는데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죠. 식은 밥 맛이 없지 않습니까? 대표도 그 원리인데 뭐 맛있다고 세뇌를 시키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의 소스지만 또 대부분이 또 탄수화물이죠. 곡류, 과일입니다. 과일에서의 좀 조언은 열대 과일은 좀 제어하시자. 왜냐하면 그 당도가 높거든요. 열대에서 있는 과일은 당도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또 거기 열대 지방 사는 사람들도 그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멀리서 수입한 거 말고 그런 과일들을 주로 쓰면 되겠고요. 채에서는 이제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버섯류 또 좋은 또 식이섬유 원이기도 하고요. 단백질 원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보이는 대로 드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잘 눈여겨보시고 보이면 드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뷔페 갔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이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소스는요, 다양하게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그래도 가장 추천이 되죠. 만약에 동물성 단백질이라면 닭 가슴살이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또는 생선 이런 것들이 좋은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섭취도 중요한데요.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 포화는 아니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견과류에 많이 있고요. 오일은 이제 올리브 오일, 버진 익스트랙트, 산화되지 않은. 산화되면 이게 느낌이 옵니다. 향도 다르고요. 따라서 신선한 것들을 면 많이 섭취하셔도 20, 30% 섭취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경우는. 이런 소스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만큼은 먹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한 이슈인데요. 결론은 배부르지 않게 먹어야 됩니다. 얼만큼? 그러니까 배부른 것을 이렇게 먹어보면 압니다. 자기 사람마다 다르니까. 위에 사이즈가 다르고요. 위에 사이즈도 조정이 됩니다. 많이 먹으면 늘어나고요.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더 많이 먹어야 포만감이 생기고요.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더 작아집니다. 금방 작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요. 하시다 보면 자기의 정량이 있죠. 우리 알코올 정량이 있듯이 정량이 있는데요. 100%로 보면 그럼 배부름이 느껴지네, 포만감이 느껴지네. 그 시점에 80% 정도. 그러니까 한두 수저를 이제 전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할 때는 이걸 정량을 해서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복잡한 계산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배부르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아까 한 번도 나왔죠. 하루에 한 번. 한 번을 적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세 번 먹을 걸 다 합해서 한 번에 드시면 큰일이 나죠. 차라리 세 번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늘어나면요. 포만감이 만들고 불만이 생기고요. 또 폭식하는 습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근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한 번으로 적당히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 이제 나눠서 드셔야죠. 특히 좀 이런 저처럼 이제 좀 조절을 잘 해야 되는 혈당 정도를 그러면 좀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나누되 아까 얘기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8시간 단식 그 개념. 8시간 또는 9시간 안에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드시고 그 이후 시간은 좀 비워놓는. 그게 이제 구석기 생각해 보시면 딱 이어져요. 구석기 시대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 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보관 냉장고가 없어요. 네. 보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먹으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오케이, 집 근처에다 뭘 찜어놔서 그러더라도 우선 움직여서 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뭘 좀 움직여야 뭘 좀 먹고요.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해 떨어지면 자야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략 8시간, 9시간 활동하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나머지는 맞는 것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걸 따라주는 게 맞는 것이죠. 나눠 먹는 게 좋으니까 일어나자 먹고 자기 전에 늦게까지 야식까지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8시간 또는 9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든지 아니면 3번에 하든지 일관적으로 또는 더 나누어서 5번에 하든지 이것은 이제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누가 뭐에 좋다 해봤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은 누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는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차이가 큽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핵심 요소인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 키, 몸무게, 이건 차이 나봤자 2배까지 잘 안 나요. 그죠? 제일 뭐 사람 작은 사람과 제일 사람 큰 사람 키 차이 2배 잘 안 나잖아요. 몸무게도 뭐 더 날 수도 있겠지만 2배 잘 안 납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분포가. 그런데 우리 농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 지수의 관계예요. 농도는 그죠? 지수의 관계입니다. 근데 왜냐면 10의 매스 이런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소이온 농도 pH가 그 10배 차이 나는 거죠. pH 7에서 8 될 때 10배 농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밌으면 우리가 또 뭐에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짠맛을 인지하는 그 사람의 감도,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감도 이런 것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키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감도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짠맛을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짠맛에 무딘 사람이 농도 차이가 2배가 나는 것이고요. 당도도 그래요. 단맛도 그렇고 왜 이건 농도의 문제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농도를 수용체가 수용하는데 그건 농도로 그게 환산이 되거든요. 수용체가 수용하는 정도는 시그널의 아웃풋은 당연히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높은 거예요. 음식이 뭐냐면 뭘 먹고 먹는 기계적인 양은 물리적인 양이지만 그게 소화가 되고 하면 농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십 배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의 범위가 다양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게 될 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짠맛에 민감하나, 내가 어떤 우리 사람의 분포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평균보다 내가 짠맛에 민감한 사람인지 둔감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알아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내가 단맛, 최소한 단맛에 민감한 사람인가, 내가 둔감한 사람인가. 저는 짠맛에는 민감하더라고요.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사람 데리고 실험 한번 나와봤습니다. 단맛에는 좀 둔감해요. 짠맛은 민감하고 단맛은 둔감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짜게 잘 안 먹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짠 거 못 먹는 거는 너무 짜서. 그러니까 싱겁게 먹어야 되는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싱거워도 저는 짠맛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단맛은 저는 무뎌요. 그러다 보니까 덜 달게 먹어야 돼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과다하게 돼서 지금 당뇨에 왔는데요. 그러려면 자기 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짠맛에 내가 둔감하구나 알면 내가 그 지금 짠맛에 내가 간이 맞게 알면 너 너무 짜구나를 스스로 알면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당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자기를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자기를 세뇌시켜야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는 무의식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어서는 근데 먹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개입을 해야 돼요. 즉 우리 뇌를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것이. 그때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공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차가 있더라. 그래서 누가 뭐 해줬더라.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한테는 복인데 누구한테는 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관찰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뭔가 할 때 이제 그런 기본 원칙들 그런 것들 지키면 되겠는데요. 수면과 건강, 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한 김에 좀 따라가 볼 텐데요. 해가 뜨면 6시에 뜬다고 보면요. 이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눈에 망막에. 그래서 그걸 센싱하면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왜? 이거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활동을 해야 되고, 이제 포식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최대화되죠. 그리고 오전 9시쯤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그게 이제 분비가 높아집니다. 이제 활동을 해라 이거죠. 열심히 이렇게 좀 공격적이 돼서 사냥도 할 준비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가장 10시쯤에 아주 가장 민감해집니다. 뭐랄까? alertness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민감
민감성 공부는 이때 제일 잘 되겠고 물론 이제 공모도 잘 됩니다. 새벽 공모가 뭐 이때 이제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오전에 하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구체적인 일이었다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는 심혈관의 머슬 스트렝스가 아주 최대한 해지기 전에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 그래요. 새들도 보면 아침에 좀 먹이 활동하고 한참 쉬다가 저녁에 해지기 전에 열심히 먹이 활동해요. 대부분의 생물이 그렇고요. 낚시하시는 분들, 그죠? 물때가 보통, 이게 고기 입질할 때가 해 뜬다면 얼마 후, 그 다음에 해지기 전 얼마 후입니다. 이때는 심심하죠.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런 템퍼러처가 올라가고 브레드 올라가고 면역 활동 시작하고 이제 멜라토닌 자기 위한 준비를 하죠. 해가 졌으니까 9시 10시 되면 사실은 이제 자야 되죠. 그리고 가장 깊은 잠이 이제 새벽 2시에 들어서 4시쯤에 이제 아주 몸의 면역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됩니다. 이 깊은 잠을 자야. 이때가 없으면 이제 항상 스트레스 상에 노출되고 염증 반응이 쌓이게 되고 이게 이제 이게 다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외부의 공격에 대해 저항을 하는 게 이때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적어도 7, 8시간 수면은 하셔야 해요. 숙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노력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은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그걸 카운트해서 8시간은 주무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그 역행하는 그 호르몬의 그 시스템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해를 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를 쫓아다니면서 일어나면 눈에 쏘여야 되고요. 5분, 10분은 해야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게 약이 되고요. 약이 이제 음식이 약이 되게 해라.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몸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도 이게 수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병은 가식에서 온다고 피타고라스가 채식주의자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과식, 즉 밸런스 맞춰야 되는데요. 소식이 중요하고요. 좀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드시면 되는데 과하지 않도록 저기 포만감을 느끼는 80%가 동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천도서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과식하지 않는 삶, 우리 주제가 제일 맞아서 좀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지만 좀 아주 읽기 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추천하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되길 원하죠.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식적인 생각은 우리가 신호 전달이 뉴런에서 초당 50비트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무의식은 그보다 한 20배 빨라요. 무의식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적인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 생명에 관련이 되고 본능에 아주 중요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좋아, 싫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먹고 싶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응 속도가 저 2000배 빨라요. 몇 배죠 이게? 이게 무의식 중에서 무의식보다도 10,000배 빠른. 그러면 의식적인 생각보다는 20만 배 빠른 거예요. 속도가. 이게 신호 전달을 해주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본능에 관련된 이런 생각들은 아이고 이게 의식보다도 20만 배가 빠른데 뭘 어쩌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뉴런의 신호 전달체가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과자를 먹기로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그 신호가 전달되기 0.35초 전에 이미 무의식의 영역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먹어야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이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란 게 있느냐 지금 이런 게 이제 뇌신경경 과학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왜냐하면 이 신호 전달 체계를 보면요. 그 뇌에서 이게 기저핵에서요. 그런 신호들이 먼저 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요. 그게 이제 뇌 피질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의식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때는 이제 반응은 이제 전달이 됐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은 뒷북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조합을 해내는 것이죠. 내가 먹기로 했구나 이렇게. 이미 먹기로 한 것은 무의식이 정해 놨는 봤겠죠. 또는 냄새 맡았거나 또는 무의식의 생각의 조합으로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내가 공복을 느끼고 다양한 방법이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능에 관련된 이 무의식의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자기가 결정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근데 이제 의식을 조합해서 생기는 결정, 그것은 당연히 우리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겠죠. 그런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가 모든 거에 우리가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능에 가까운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뇌에서 0.3호를 내가 먹지 말자라고 결정하기 전에 먹으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먹지 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르몬 작용도 우리가 배운 이것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 뇌를 안 좋은 표현이지만 좋게 표현하면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설득이 가능한 거죠. 뇌를 의지를 자꾸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삶을 해야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 식생활은 이미 균형이 깨진 균형을 잡인 자연식을 하기가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힘들거든요. 우리가 만든 그런 환경에서 모든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급자족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되 생각을 통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현대 생활, 식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 몸에 맞춰서 현명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2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또 이제 자유롭게 좀 시간이 2시간이 좀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채팅창에 그렇습니다. 금괴 스위스은행에 넣어놓은 거 자기 금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유 그죠?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탄수화물 조절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조절을 또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또 이게 염증 유발 물질들이 또 단백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몸의 상태를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몸매 가지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걸 바이오 해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남의 몸 가지고 하면은 의사가 하는 일이고요. 자기 몸 가지고 하는 것은 자유지 않습니까? 해가 안 되는 정도로 몸 잘 해보자고 하는 일이니까 바이오 해커라고 하는데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는데 그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개인 정보를. 그래서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대략 이렇게 그런 밸런스 있는 탄수화물 50% 내외, 단백질 30% 내외, 지방 20% 내외 이렇게 좀 공부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식이라고 하면 우리 가능하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식물성 플러스 어류 가능하다면 가끔 또 우리 기호식품으로서 한 달에 한두 번 잔칫날 육식 좀 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시면 대부분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텐데 좀 해보실까요? 좀 바쁘신 분은 이상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카톡이요? 오케이. 그래서 시차가 생기는 거에 가서 햇빛에 따라 받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방 안 바뀌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시간을 앞서가는 여행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시간을 뒤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적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 탈 때 이게 이제 동쪽으로 향하는 앞서고 한 거잖아요. 동쪽 방향으로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가서. 뒤쪽 방향으로 또 서쪽으로 하는 비행기를 타면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시간 비행을 하더라도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서 적응하는 거랑 저기 파리 가서 적응하는 거랑 파리 훨씬 쉽습니다. 그냥 우리 몸이 딜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딜레이. 우리가 생명 원리 세 가지인데 피드백, 그다음에 인풋 아웃풋, 그리고 피드백, 그것은 또 딴식이군요. 그다음에 딜레이. 딜레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또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타지에 갔으면 우선은 힌트, 그 전부터 최소한 비행기 탈 때부터 그 시간에 맞춰놓고 거기 몇 시간 걸리는 거 운동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내식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조정하는 거죠. 운동하고 자주펜 타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당연히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빛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근데 이제 보통 기내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난 데 기준으로 해줘요. 근데 도착할 때로 세팅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불 켜놓으면 안 돼 하셔야 되고요. 빛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음식은 옆 사람한테 받아놓으라고 해놓고 이제 그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빛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현지에 갔다. 그러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빛에 맞추려고.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노력하시면 좀 낫고요. 이게 보통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돌아올 시간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2-3일 전이라도 좀 노력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는 뭐 별로 효도를 못 봤는데 멜라토닌 그 알약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부러 거기 맞춰서 도착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복용을 하면 도움은 됩니다. 저는 멜라토닌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당연히 카페인 이런 것은 그쪽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커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어, 개인 정보 공부하다 그러면 지금 뭐 카톡이나 여기 저한테도 이렇게 채팅 보내주시면 그 참고해서 제가 익명으로 좀 그런 제 정보를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용기 내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뭐 손 드셨어요? 마이크 켜주고. 최영희 선생님, 마이크가 전체가 안 되군요. 그럼 채팅에다가 그거 좀 간단히 올려주실래요? 지금 마이크 다른 분들이 다 안 되네요. 처음에 세팅이 잘못돼서 아마 그런가 봐요. 제가 전체 해제를, 제가 어떻게 하죠? 마이크 전체 해제를 어떻게 하죠? 서버에서는? 제가 그것을 안 해봐서 많이 해보게 되네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전체 속어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소거 한번 해제해 보세요. 이제 제가 풀어긴 했는데, 됐네요. 예, 예, 됐습니다. 네. 됐다. 그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일단은 뭐 다이어트 내용 중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줄이고 요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는 그런 어떤 영양소 어떤 섭취량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 장 건강 뭐 그러니까 뭐라 하죠? 미생물이라든가 그렇죠. 요런 거에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약간 그 과거에 두드러기가 좀 심하고 뭐 네. 그런 거는 고민이 있어 가지고 저탄고지를 살짝 해 네. 봤었거든요. 네. 예. 탄수화물을
좀 줄여서 한 몇 달간 음. 시도를 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줄이니까 바로 음. 오히려 반대로 뭐라 그러죠? 그 변비가 심하게 오는 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인제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음. 점으로 음. 줄이라고는 하지만 음. 한편으로는 그런 탄수화물 섭취해야 음. 우리 몸속에 있는 어. 그런 뭐라 하죠? 유익균들의 그렇죠. 맞습니다. 영양소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참 예.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양해를 어렵죠. 찾기가. 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식이섬유가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난해성 전분도 되고요. 난분해성 그게 이제 미생물들 장내 미생물들의 이제 먹이가 되거든요. 좋은 균들의 주로 먹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돼야 또 배변 활동도 이제 원활해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드셨으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그런 녹말이라든지 그런 전분을 줄이는 것이죠. 나머지 식물들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배추 예를 들면 채소 이런 것들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뷔페를 가나 이런 것부터 먼저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불러서 딴 거 못 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공기를 먹기 전에 맨 나중에 밀어두고 다른 것들을 야채, 채소, 양배추 뭐 이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음.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는 좋은데 식이섬유도 같이 줄어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음. 많은 영양소들이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컬들이 중요한 그런 항산화 물질들이 다 그 식물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고요. 야채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드셔야 돼요. 못 먹을 때까지 드셔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그런 전분, 녹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잘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영양 분석표를 보고 자꾸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음. 이제 감이 오죠. 이거 뭐 이제 좀만 해도 감이 오죠. 네, 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 질문? 예, 서영주 선생님. 마이크 제가 또 드려야 되군요. 예, 뭐, 해제가 안 되나요? 요청을 지금 했는데, 해제 요청. 자, 그리고 참가자를 누르고, 네, 네, 됐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채소를 좋아하거든요, 네, 육식보다. 네, 그래서 좀, 식단이 채소 위주인데, 어, 그,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채소를 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장실을, 뭐, 한두 번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맛있게 먹는데, 음, 이게 느낌에 어. 영양소로 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채식을 또 하고 플러스 제가 그냥 저를 아까 교수님께서 자기 몸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또 무슨 좀 예민한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또 화장실을 또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네, 이제 그렇죠. 보통 뭐 한 번, 한두 번이 정상이나요, 네,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뭐 한 번 정도 플러스 한 번 음, 정도 더 가게 되는데 음, 제가 그건 민감한 건가요? 저는 네, 제가 민감하다고 생각이 안 어, 했는데 제가 네, 제 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한번 잠과 관계 아, 예. 예. 김명호 네. 선생님께서는 아까 채소를 익혀 드시면 좋다. 예, 그건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첫 번째 거는 아마 돈 월이 아닐까 걱정 많아서 아, 근데 이제 익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극을 덜 할 테니까요. 아마 아, 아, 그렇게 그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음, 맞는 처방 좋은 조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이제 스트레스는 당연히 이게 자극을 음, 주니까요. 이게 이제 배출을 많이 하는 자극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음, 예민하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음, 으로 그런 왜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장애의 신호로 보통은 인제 방광의 신호로 가서 그렇게 가는데 선생님은 이제 대장의 신호로 아마 가는 신호가 더 좀
강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보통보다 조금 더 예민하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은 심호흡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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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할 그래서 좋으신 습관 같고요. 제가 김 여사님도 한번 해제를 요청했고요. 이제 거기 클릭하시면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영양 굉장히 과잉과 불균형의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좀 쉽게 편하게 가고 싶어서 좀 영양제라든지 보충제를 그렇죠. 좀 먹는데 네. 좀 유익한 거 뭐 좀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드세요, 제가 참 아예? 저도 이게 아니요 굉장히 저도 저기 뭐 화학이면서 생명과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 관련 책을 참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안해준 거 많이 트라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제 몸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것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서 또는 다른 이제 뭐지 뉴스를 접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정보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다이어트 해도요.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요. 순수한 과학자가 한 것은 좀 더 믿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업가라든가 보통 과학자가 사업가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책을 많이 내요. 보면은 좋은 얘기 하다가 과학적 얘기하다가 꼭 이제 좀 강화돼서 얘기를 해요. 뭐 그거 이제 자기 포뮬러 해놓고 그거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영양제가 또 서포트 받아가지고 또 홍보하는 거고. 우리 어머니들 많이 보신. 네, 그래서 그 항상 무슨 정보를 접할 때 왜 그 정보가 나왔는지를 항상 누가 왜 어떤 소스를 했는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언이고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또 이제 또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정보에서도 뭐 이런 거 영양표 만들고 뭐 이런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자본 창출을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그렇고.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비타민 C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오메가3, 오메가6 뭐 온갖 것들이 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음식에서 좀만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시는 것이 최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흔한 게 뭐 비타민 C랄까, 뭐 비타민 D, 비타민 E, 그다음에 아까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그런 영양제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골에 좋은 뭐 여러 가지 또 콜라겐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쫙 리스트업이 수백 개 될 텐데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답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딸기 한두 개, 뭐 또는 이제 뭐죠? 뭐 귤 뭐 한쪽 먹으면요, 우리 하루 필요한 비타민 C 다 보충이 되고요. 뭐 햇빛 잠깐 10분 쓰면요, 비타민 D 안 먹어도 다 됩니다. 그게 더 맞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사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예를 들면서 이제 어떤 영양제를 지금 생각하시는지는 말씀해 주시면 또 이제 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좀 연골이 좀 좀 뭐죠? 그런 다양한 그런 연골 그런 물질을 하면 뭐 음식으로 좀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드시면 그죠? 작업을 하면 되고요. 궁금한 게 네, 주변에서 네. 콜라겐을 뭐 저분자 콜라겐 이런 거를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콜라겐이라든지 에스트로겐,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건 엘라스틴, 조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굳이 먹어도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먹으면 필요해서 약간 음식에서, 궁금해요. 음식에서 특히 이제 저분자 되면
돈이 비싸지죠. 가격이 비싸서 프로세스를 네. 거쳐서. 그래서 음식으로 합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선, 고등어, 거기에 콜라겐 많고 그죠? 그래서 그거 드시면 되고 한쪽 풀이 먹는 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면 충분히 섭취가 되고요. 가끔 백숙 드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콜라겐이. 가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근데 누가 선물을 줬어.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그럼 막 다음부터 선물하지 마 이런 말 하기도 힘들고 그죠? 친하면 넌지시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 거 선물 안 해. 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음식에서 가능한 그 대체를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장님께서 닭발과 돼지 껍데기 한 주에 한 번 먹는 모임 참 좋습니다. 그거만 먹어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알코올도 같이 이게 따라 나오는 음료로서 그게 문제입니다. 주량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다음에 알코올은 염증 유발 물질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알코올이 20도스? 한 도스는 10g? 한 시간에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도스라고 하고요. 10g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주가 10%로 따지면 100ml? 한두 잔? 와인은 80ml? 와인가 한 분의 1. 그 정도 한 도수, 한 시간. 맥주로 따지면 200ml? 이거 300ml도 안 돼. 그 정도가 한 도수인데요. 그 정도까지 안 되죠. 그래서 20도수는 마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알코올 염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그 음식에서 조절하셔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에 주시면 또 다음에 보충해서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